네, 울산에 뭐 이렇게 고래 관련한 축제들 보면 멋지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좋은 소식들 뭐 대나무밭 이렇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울에서 접하는 울산의 뉴스들 보면 참 심쿵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슴이 떨려서가 아니라 진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무서운 사건 사고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느 자동차가 달리는데 블랙박스로 저 건너에서 폭발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 진짜 심장이 쿵합니다. 울산의 산업에 관련된 문제, 또 그 위험에 관련된 문제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김성택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또 노무사이신 이우헌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의 산업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이게 한번 나올 때마다 사상자가 나온다 이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안타깝죠. 네, 이 뉴스 보고 많이들 놀라시죠? 좀 놀랍죠. 네,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울산이 타 지역보다 네.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생산 기지 시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뭐 예. 당연하다고 이래 봐지는데 특히 이제 산업 시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 시설 자체가 너무 장우중대하고 유해 화학 물질 공과배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그렇죠. 이 원유를 가져와서 제조, 저장, 취급 네. 또 이동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대형 사고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이 놀라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을 뭐 한 가지로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 다양하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뭐 작은 공장 하나가 뭐 어디 김포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배 하나가 서 있더라도 뭐 거기에 기름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유해 물질이 많은 것들이 있고. 울산의 그 산업 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60년 전 네. 60년 전에 울산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계획에서 어쩌면은 울산이 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했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당시에는 우리 안전이라는 어떤 안전이나 환경이라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단순하게 어떤 경제 논리만 갖고 압축 성장을 그동안 그렇죠. 해왔죠. 예. 압축 성장 이면에 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네. 화재사고, 특히 이제 화재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놀라고 또 네. 시민들의 삶의 질도 예. 한편으로는 우리 공예도시, 뭐 산업도시 예전에 자체를 그랬어요, 가서 맞아요. 또 예. 심지어 또 우리 쇼핑견점 뭐 공예, 백화점, 울산에 가면 공예가 배출되는 시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어떤 공예가 배출되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우리가 붙여진 게 한때는 공예 백화점 예전에 그랬어요. 뭐 예, 산성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설 자체가 특히 석유화학 장치 산업에는 가장 기초 원료인 원유부터 시작해갖고 최종 제품인 제품까지 네.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해가지고 석유화학 장치 쭉 나오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울산의 어떤 산업은 종합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도시로서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화학 공단이 한 네. 100만 평 정도의 20개가 넘는 회사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네. 뭐 산업안전 사고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다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면 분명히 뭐 이거 안전 진단을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발생을 하고요. 발생하죠. 또 제가 본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무슨 어떤 탱크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이 뭐 거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됐다. 예. 안 멈춰져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도 있고 예. 규칙도 있고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는데 발생하거든요. 또 없는데도 발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변수가 뭐냐면 제가 보는 사람이에요. 부주의.
이 매일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 했던 일 오늘 네.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안이함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좀 언젠가부터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면 약간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또 사고가 발생했구나. 근데 분명히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치고 사망하고 이러는 거 이건 진짜 멈춰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구미에서 한번 가스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논이 있는데 그 논의 벼가 노랗게 그렇습니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골프장이 있었어요. 예. 골프장에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사고가 발생하면 같이 공동적으로 같이 예, 해야 맞습니다. 연쇄적으로 좀 이 대처를 해야 된다. 예, 예. 이 부분 중요한 말씀이네요. 만약에 건강히. 울산 국가 산단 내에서 네, 그런 사고가 생겼다면 네, 그 회사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다 치명적으로 사망을 할 수 있겠지만 인근 회사에는 다 자기네들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거 그럼요. 한 1000여 명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인근 회사에 그럼요. 불산 누출 깨서 유독가스가 누출됐다 해가지고 그 작업하는 걸 그만두고 어떻게 뭐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대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게 교수님. 인접해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공단 내에 뭐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노부사님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울산 국가산단은 62년도에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면서 첫 초기에는 거의 탱크놀이를 이제 원부 원료를 싣고 다녔는데 예, 예. 양이 자꾸 커지고 용량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차로 싣고 다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배관을 아예 이제 지하로 묻어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A 회사가 묻고 나면 그 위에 또 B 회사 묻고 그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예. 이제 묻었죠. 그래가 이제 뭐한 4, 5년 이후에 다른 회사가 또 하나 묻으려고 땅을 파면 그 포크레인가 자문하다가 배관을 찍어가지고 또 그 화재 폭발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16년도 경주 지진 이후에 네. 한동안에 전국적으로 뉴스를 많이 탔는데 울산에서 해운대 가는 도로에 뭐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네네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울산 국가산단 전체에 네.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과연 이대로 좋은가? 네. 라는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산자부 주관이 되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직접 계획을 해서 지금은 그 지도 매번 거의 한 90, 7, 8%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습니까? 안에 이제 예를 들어 노후화된 거 이런 것들은 울산시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뭐 노후화된 거는 지난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는 크게 뭐 그렇게 노후화율은 높진 않아요. 네네네. 높진 않는데 이제 지하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 과연 지상 파이프렉을 하자 그렇죠, 예. 이렇게 여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하로 이어놓는 것이 관리상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좀 어렵지만 오히려 지상으로 올려놓으면 지상에 올릴 공간이 사실 없어요. 네. 만약 예를 들어 서울에 지하철이 그쵸. 뭐 거의 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9호선까지 있는데 그걸 다 올린다고 그걸 생각하면. 뭐 그 도심 안에는 뭐 다 지상으로 다 올린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지상으로 다 올려놓으면은 만약에 어떤 인근 회사에 회사 앞으로 파이프라인 막 지나가는데 네. 만약 인근 회사에도 화재 폭발 나가 그냥 어떤 파편이 와가지고 배관을 쳐버리면은 파편이 뛰어가 근데 이거 노후화된 거 혹시 이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혹시 지진이라든가 그걸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지상에 있는 거 지하에 있는 거는 어쩌면은 지하에 있는 거는 지진이 오면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지진이 왔다면은 강도에 따라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지상화 하는 것도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지상화를 부분적으로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기업들의 대처가 혹시 미미한 거 아니냐, 미흡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처가 미흡하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고 특히 석유화학 쪽으로 보면 다 대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잘 돼 있고 법도 잘 돼 있고 규정도 잘 되고 매뉴얼도 잘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고의 대부분 원인이 네. 정말 사람들 작업자의 약간의 부주의, 네. 어떤 약간의 그런 태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몸에 안전의식이 체화되도록 안전의식이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되지. 네. 그게 안 되고 뭐 법만 하고 규정만 바꾸고 한다고 해서 네. 이 안전사고가 줄어들
일단 물론 약간은 줄겠지만은 네. 지금 뭐 많이 줄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만들어 나가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더 가중해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잘하라. 네. 이건데 법보다도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도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가. 그러니까 네. 법에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보다 안전의식을 체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 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 그룹의 경영 책임자, 네. 쉽게 회사의 사장 네. 또는 기업의 그룹의 회장 이런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네. 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은 A 공장, B 공장 두 개가 있는데 A 공장 사고 나면 공장장만 바꿔보면 돼. 네. 사고 나면 공장장 책임 시켜버리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공장에 안 주면 네. 사장은 늘 자기 그 자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그걸 안전사고를 줄이게끔 해라. 이제 저런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는 빠지고 그 뭐 안전 담당 임원 또는 사장을 또 새로 임명해가 그분한테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자의 안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움은 되겠지. 되죠. 네. 예, 근로자의 안전은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초창기 올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각 기업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아마 한 단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걸로 그 사실입니다. 꼭 안 빠지는 게 하청업체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층에서 사고 나는 것도 뭐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어떤? 저가 수주를 하니까 네. 적은 인원 투입하고 빨리빨리 하라 크고 경험이 적은 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자체가 직원들이 생소하니까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돈보다는 네. 안전이 우선되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네.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바운더리에서는 하청에 사고 나도 지금 이제 원청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청 노조에서도 네. 정말 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를 좀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도 네. 실적이 나빠가도 잘리지만은 네. 안전사고 나도 잘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가 잘릴 경우에는 그 그룹의 오너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고개 숙여야 된다. 네. 사실 그 하청업체는 정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고에 대한 딜레마는 거는 맞는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은 이제 일반 시민 사회에서는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쉽게 말해 보수와 뭐 나름대로 어떤 밑에 있는 이런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실제 산업 구조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거의 97년도 IMF 이후에 네. 산업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원래 노조가 활성화되니까 결국 어떤 A라는 회사가 1000명 같으면 그 밑에 일반적인 업무는 전부 네. 구조 자체를 하청 업체 구조로 만들어 버렸고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보면은 위험한 작업은 다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청 업체가 항상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는 네. 거죠.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울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의 피해자들, 사상자들은 또 내 지인의 뭐 가족이거나 그렇습니다. 예, 친구의 친구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아무튼 이건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원인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요. 네. 정말로 어릴 때부터 유아교육에서부터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업안전교육을. 네. 지금 교통도 안전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연재해 안전교육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또는 15년 뒤에 그 어린이가 바로 산업 현장에 가서 네. 산업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든요. 네. 그때 그런 되면은 교육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은 그때 됐을 때 그 어린이는 어른이 됐을 때 완전히 몸에 산업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체화된다고 봐야죠. 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은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거의 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전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안전해를 사용하는 걸
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다 이거는. 안 쓰면 남는 거고. 쓰면 이거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죠. 안전에 대한 시설이든지 인력이든지 이거는 안전에 투자라는 개념을 좀 갖고 그렇죠. 글자 그대로 안전제일이라는 어떤 슬로건 네. 못지않게끔 안전을 최우선을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시민 사회도 이제는 뭐 과거에는 우리가 사고 나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지만 일반 울산도 회사 다니는 사람은 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3분의 그렇죠. 2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실제 우리 가족이고 네. 그다음에 시민 사회에서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네. 관심을 갖고 네. 시민사도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울산광역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전에 뭐 울산 지역에서 뭐 폭발 사고 있었다 그러면 그냥 폭발 사고가 있었나 보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정도였다면 지금은 더 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막 이렇게 느껴져요. 예. 울산의 이미지 올리기 위해서 그 많은 애를 쓰는데 이런 폭발 장면 하나가 가지는 그 정말 충격, 예. 그 나쁜 이미지를 이제 다시는 울산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뭘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질문이 더 많아지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 시간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